자, 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 광전 효과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 광전 효과의 그 기본적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속 표면에다가 뭘 조여준다 그랬어요. 금속 표면에 뭘 조여준다 그랬어요. 아니, 뭘 조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여길 봐야지. 왜 나를 자꾸 봐요? 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문해력이 이게 없나? 이상한 사람이네. 어. 성현 왜 이렇게 날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그건. 선생님이 아니고 어.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봤다고요?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냐, 진짜. 그래요. 하여튼, 자. 자, 뭘 조여준다고요? 자외선에서 바로 UV 비저블. 얘는 자외선, 가시광선. 걔네들 이제 금속 표면에 뽀로롱 조여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전자들이 푹 이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뭐라고 불렀다? 바로 광전자. 영어로는 포토 일렉트론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때 튀어나오는 이 광전자가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았더니 묘하게도 어떤 개념이 나타나느냐? 바로 문턱 진동수. 라는 개념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실험적 현상에서.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조여주는 그 빛의 진동수인데, 그것이 그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이 문턱 진동수는 저기 실험에 참여하는 저 금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여튼 실험 대상인 금속의 상태가 정해지면 이 문턱 진동수도 나름 정해져 가지고는 그것보다 작은 어떤 진동수에서는 빛을 아무리 세게 쫓는다 하더라도 광전자가 나타나지 않지만, 문턱 진동수를 넘어서게 되면 무조건 광전자가 방출되게 되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빛을 고강도로 쪼일 수도 있고 저강도로 쪼일 수도 있는데, 문척 진동수 이상이기만 하면 저강도건 고강도건 광전자가 방출이 되고, 고강도일수록 더 많은 광전자가 방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빛의 세기가 고강도다 저강도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둘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 빛을 쪼여주는데 저강도가 고강도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바로 고강도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쪼여주는 빛의 광량자 개수가 많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실험 결과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사실 그 광전 효과에 대한 이 실험적 현상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실험 장치를 만들고 그 실험 장치에서 이제 튀어나오는 전자 등등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저지 전압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도 있긴 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구체적으로 다 알려면은 조금 이제 더 많이 깊이 파야 되니까, 우선은 이 그 광전 효과 실험에 대한 그 어떤 내용 정도만 슬쩍 보도록 하겠어요. 더 자세한 내용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여기까지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을 해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설해 볼 수 있느냐죠. 우선 첫 번째 1. 자, 첫 번째는 이게 되겠습니다. 바로 빛 에너지의 입자성을 보여줍니다. 빛 에너지의 입자성을 보여줍니다. 자, 빛 에너지의 입자성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빛이 파동이라는 가정으로는 실험 결과 해석이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파동은 에너지 축적이 가능해요. 자, 에너지 축적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왜 그네 같은 걸 타잖아요? 그네? 그럼 이 그네 같은 걸 탈 때 그네를 이렇게 흔들 이렇게 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세게 밀면 더 많이 진동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약하게 밀어도요. 약하게 밀어도 이 약하게 미는 것을 계속 박자에 맞게 오랫동안 계속 축적을 시키면 약하게 밀어도 이 그네를 굉장히 크게 진폭시킬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톡 치더라도 얘가 갔다가 오는 타이밍에 맞게 톡 치기만 해도 그게 쌓이면 진폭을 점점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상적인 경우는 그렇게 살살살 친다고 해서 에너지가 잘 축적만 되면 이게 그네가 한 바퀴 뺑글 돌게도 뭐 이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문턱 진동수보다 작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쌓이면 여기 있는 광전자를 충분히 방출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 핵에 매여 있는 전자라 하더라도 에너지를 조금씩 축적시켜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축적이 가능하고 그러면 저 진동수 빛이라도 광전자 방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문촉 진동수 이하에서는 빛의 세기가 강하건 약하건 저 광전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나오지 않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질량과 운동량을 가진 입자끼리 들이받아가지고 궤적이 변하듯 광량자가 전자에 들이받아서 충돌하여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전 효과 실험은 무엇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실험이다? 빛의 입자성. 아시겠죠? 사실 왜 물리 시간에 이런 물리 시간에 광학하면서 얇은 막 간섭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얇은 막 간섭이나 이중 슬릿, 영의 실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사실 빛이라고 하는 건 고전적으로 뭐에 더 가까워요? 빛이라고 하는 건 파동에 더 가깝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건 회절 같은 걸 할 수 있잖아요. 회절이라는 현상 알죠? 그렇죠? 예를 들면 회절이 뭐예요? 회절이 문을 닫아두면 문 바깥에 있는 입자는 안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문 바깥에 있는 입자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하지만 문 바깥에 있는 파동은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이로 빛이 새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문이 덜렁덜렁 이렇게 진동하면서 소리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건 문을 닫아둔다고 하더라도
그 틈새로 빠져나오는 회절 현상이 있는데 입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전적인 빛은 뭐에 가까워요? 파동에 가깝죠. 그런데 파동이라고 설명을 하면 이 현상이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부터 파동이라고 여겼던 빛에 무슨 성격이 있는 거지? 입자성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강도면 저강도대로, 고강도면 고강도대로 여하튼 광량자가 단 하나만 존재해서 걔가 전자 하나만 때려도 광전자는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운동량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빛은 입자성을 가지고 있겠군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해석으로 아인슈타인은 뭐를 받습니까?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노벨상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광전 효과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이 광전 효과에 대해서 두 번째 알았어. 말이 생각이 안 나. 말이 생각. 그렇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자연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 양자역학적이건 고전역학적이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자연과학의 법칙이라는 건. 자연과학의 법칙은 언제나 적용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 내부 세계의 미시적 세상이건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세상이건 자연과학의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원 알겠죠? 왜? 태원 뭘 그렇게 또 바라보는 거예요? 그 초코 과자를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 태원 독특해 사람. 독특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바로 요렇게. 짜잔. 요렇게. 시험 문제에서는 이 수식을 활용한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 수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아. 좋아. 대본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이 각각 뭘 의미하느냐? 요겁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요 Hν 얘는 바로 쪼여주는 빛 에너지의 광량자 에너지입니다. 자, 광량자 에너지 표현 기억하라고 했죠? 자, 광량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 플랑크요. 플랑크. 무슨 실험? 복습 안 하죠? 자, 플랑크가 무슨 실험? 리트리버요? 뭐요? 힌트요? 힌트는 없어. 흑체 복사 실험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흑체 복사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플랑크라는 사람이 무슨 개념을 도입해? 광량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광량자라는 개념으로부터 만들어낸 그 에너지 수식 있었죠? 자, 한번 읊어볼까요? E는 뭐? Hν. 그 다음 램다분의 HC. 그 다음 BC.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뭐 필요하면 이거 써도 되고 이거 써도 되고 상관없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근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광량절을 표현하는 기본 에너지 수식 요거. H가 뭐야? H 뭐야? 펄랑상수. U는 빛의 뭐? 진동수. 여기 진동수 계속 알았잖아. 진동수 알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또 안 잘릴 거 아니에요. 성현 알겠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알겠죠?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할 것 같지? 진짜. 오네가이시마스. 알겠죠? 그래. 지금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노력. 그래. 넌 안 할 거죠, 열심히. 딱 봐도 뭐 지금 자세가 지금 진짜 답답해. 자, 어쨌건 자, 그래서 요거 광량제 에너지 그 다음 요쪽은 뭐냐면 자, 이게 딱 봐도 여기 E라고 돼 있는 걸로 보아. E는 뭐 줄임말이겠어? 일렉트론, 전자 줄임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거 바로 광전자의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저거 잘 보여요? 그러면 이때 묘하게도 이 수식에서 참 어떤 개념을 하나 적용하냐면 이 W라고 하는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W. 이 W를 아인슈타인이 이름을 이상하게 붙였어요. 왜 이상하냐면 너무 이상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이 말을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노벨상에 좀 독특한 표현을 스스로 만든 것 같아.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름을 이상하게 붙여서 얘 이름이 그 유명한 워크 펑션이에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일함수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광전효과 말고는 이 이름을 두 번 다시 쓰는 걸 어디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혹시 뭐 물리 공부하면서 일함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이 많은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업적에 좀 이렇게 특별한 언어를 만들고 싶었나 봐. 그래서 이제 일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자가 저기에 있는 금속 고체 결정 내에 묶여 있는 인력, 청력 이것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요걸 워크 펑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앞서서 보시면 이게 금속 표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사람 눈에 반짝반짝한 금속의 표면이 보일 정도면 여기에 있는 금속은 쉽게 얘기하면 덩어리 상태라는 얘기죠. 덩어리. 어떤 덩어리의 표면이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 눈에 금속이 덩어리로 보일 거면 이 안에 금속 원자가 몇 개쯤 있겠어요? 이 안에 금속 원자가 몇 개쯤 있겠어요? 사람 눈에 덩어리로 보일 정도면. 아보가드로수만큼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에는 금속의 원자핵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원자핵이 무한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금속의 원자핵마다 그마다 뭐가 있을 거냐면 각 원자핵의 전자궤도들이 다 있을 거고
그 전자궤도마다 누가 있겠어? 금속의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뭐가 나타나?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 인력이 나타날 수 있지. 혹은 뭐 여기서도 이렇게 다 인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 그래서 노란색으로 쓴 건 인력이란 말이야. 근데 전자 입장에서 전자와 전자끼리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청력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람 눈에 금속 덩어리로 보인다면 이 안에 원자핵 무한계, 전자 무한계가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핵과 전자 간의 인력도 있을 거고 전자와 전자 간의 청력이 있을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자는 이 금속에서 자유로운 거야. 어쨌건 이 금속에 매여 있긴 한 거야. 어쨌건 매여 있긴 한 거잖아. 그 놈을 빛을 쪼여가지고 탕 튕겨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전자가 어쨌건 금속하고의 원자핵이건 전자하고의 뭐 청력이건 그런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진 무슨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어?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의 에너지를 워크펑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실 이런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하면 그만이었던 것을 아인슈타인이 이상하게 이름을 부른 거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수식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즉 뭐냐면 전자가 워크펑션만큼 저 금속 원자에게 매여 있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외부에서 에너지를 줬지? 그 에너지 중 워크펑션을 제외한 만큼이 뭐로 변환돼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가지고는 이 전자가 이렇게 핑핑 튀어나오게 될 거라, 이런 말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 튀어나오는 전자의 이 운동 에너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 설계를 아주 잘했어요. 굉장히 지니어스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것만 한 서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아주 지니어스하게 측정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알아두면 된다고. 아시겠죠? 알겠죠? 좋아.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 이 수식에서 두 번째 이, 한번 해봐요. 두 번째 이, 봐봐. 그러면 쪼여주는 요 빛, 쪼여주는 요 빛, 요 진동수. 이것이 요거, 이게 뭐였어요? 바로 문턱진동수 아니에요? 문턱진동수. 요거라면 여기서 V는 얼마일까요? 자, V가 뭐예요? 여기서 이 V. 광전자 속력일 거 아니야.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속력, 그것만큼 운동 에너지가 표현되고. 그럼 지훈, 만약에 쪼여주는 빛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라면 이거 얼마라는 얘기겠어? 얼마겠어? 태훈 얼마겠어? 성현 얼마겠어? 0이라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 문턱 진동수가 넘어가야 광전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이들의 운동 에너지가 측정된다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 문턱 진동수 전에는 운동 에너지가 측정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가 측정 안 된다는 얘기는 속력이 빵이라는 얘기겠지. 튀어나온 속력이 빵이라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진동수가 만약 문턱 진동수라면 그때 측정되는 광전자 속력은 0. 아시겠죠?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보자. 자, 쟤를 저기에 넣으면 수식이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HU 제로는 그냥 W가 되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됐습니까? 왜? 여기에 0 넣으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다가 문턱 진동수를 넣으면 그게 바로 work 펑션이다. 뭐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변형할 수 있겠어? 이 work 펑션 자리에다가 뭘 넣어볼까? 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 뭔지 아시겠죠? 그럼 쟤를 다시 넣으면 어떤 결과까지 만들 수 있느냐? 짜잔. 요런 꼴로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알겠죠? 요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좋아, 좋아. 됐죠? 썼죠? 됐어. 자, 그러면 이 수식을 다시 조금 더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2분의 1 m2 v 제곱. 이게 사실은 뭐였어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죠. 자,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hν 제로. 맞나요? 맞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 그게 뭐야? 여기에 있는 U 와 그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 EK, 요 사이의 관계, 이게 또 시험에 좀 잘 나와요. 나오는 편이야. 얘는 그냥 별 하나. 근데 이거는 별 2개. 알겠죠? 자, 근데 사실 수식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충분히 뭐 그럴듯해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통해서 문제 풀어라 하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하튼 이 관계는 꼭 기억해요.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수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가지고 그때 함수 관계를 찾아라.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중간에 글자 지운다잉. 지울게요. 지운다. 석연아 지우도 되겠어요? 지운다. 지우자. 쓱. 좋아.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8, 아유씨. 8. 짜잔. 자, 보이세요? 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 보이죠? 얘를 X축에 그리고 그때 운동 에너지를 Y축에 그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관계가 나타날 수 있냐면 버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기를 0이라고 할 때. 자, 아시겠습니까? 자, 쓰시고. 자, 우선 이 그림 꼭 그리세요. 꼭. 너도 꼭 그려야겠죠? 잘했어요. 저 뭐 또 이상한 그린 거 아니야? 저번보단 좀 낫네요. 그죠? 그래. 좋아요. 그래. 좋습니다. 글씨가 상당히 정겨워요.
좋습니다. 자, 그랬어요, 태훈? 자, 그럼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 자, 지금 뭐 그려놨어요? 직선으로 그려놨죠. 직선. 자, 직선으로 그려놓으면 직선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기울기. 기울기 뭐겠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 뭐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튀어나오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쭉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직선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 기울기 뭐겠어요? 플랑크 상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거 X축에 도시했고 Y축에 도시하면 X축 앞에 붙어있는 얘가 기울기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직선 구성상 Y절편이잖아요. Y절편이잖아. 그 Y절편이 누구겠어요? Y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H인 U 제로겠죠? 자, Y절편 어디 있어요? 이만큼이 Y절편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 Y절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Y절편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워크 펑션이라고 쓸 수 있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 그렇다면 하나 더 추가해서 이걸 직선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걸 직선에서. 이건 X절편이라고 하죠? 그 X절편이 지금 뭐겠어요? 바로 문턱 진동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광전 효과의 그 실험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학교 내신 기출에서는 이 그래프 그려봐라까지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요건 안 나왔고, 여러분 학교 시험에는 요 수식을 이용한 간단한 계산 문제 등은 나와요. 알겠죠? 나오는데 뭐 요거까지는 그려보라고는 안 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이해하는 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같이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겠죠? 태훈 알겠니? 저 성현 알겠어요? 오케이, 됐다. 그래서 요거 꼭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